쌤송의 언어학 특강 간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중국의 간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체자라고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간화한자라고도 하는데, 간체자랑 간화한자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중국의 한자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문맹률이 높고, 그래서 쉽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자를 간략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간화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이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서 간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냥 편안한 얘기 하면서 쉽게, 또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도 얘기하면서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화 한자라는 것이 있어요. 간략하게 쉽게 만든 한자를 간화 한자라고 합니다. 근데요, 간화 한자를 줄여서 그냥 간화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랑 헷갈리는 것이 간체자라는 겁니다. 간체자는요, 원래 옛날부터 있던 약자를 간체자라고 해요. 간화 한자는요, 중국이 현대에 들어와서 언어 정책으로 간략하게 만든 한자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그냥 약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간략하게 쓴 약자예요. 자,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체자, 간화 한자의 반대로 복잡한 글자를 번체자라고 얘기하죠. 반티즈라고 합니다. 또는 정자체, 정티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약자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화 한자와 간체자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화 한자는요, 복잡한 획을 간단하게 만든 한자로요, 1986년에 중국의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간화자 총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포함된 글자를 간화 한자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 쓰던 간체자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간체자라고 하면은요, 옛날 중국에서부터 존재하던 약자체를 모두 통칭하는 말이에요. 현재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범화된 글자체는 간화자 또는 간화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체자라고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간화자 또는 간화한자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써오던 간체자 또 이 간화한자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번체자와 간화한자 이제 정확하게 구별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간체자들이 간화한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변했는지 재미있는 사례들 몇 가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간화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데요. 그 인터넷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간화자. 일단 이런 복잡한 글자들을 간단하게 바꾼 거예요. 놀랄 경자. 놀랄다. 원래는 이게 말이 펄쩍 뛰어서 놀랐나 봐요. 그래서 말맞자가 있는데 말맞자는 사라졌어요. 마음 심자를 부수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 마음 심자와 소리 경자, 그러니까 놀랄 경자에 이 서울 경자를 같이 써가지고 놀라다는 뜻을 이런 식으로 뜻과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형성 문자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다, 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 언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인이라고 하는 인식하다 할 때 인자, 우리말도 똑같죠. 요 발음을 따가지고 사람 인자로 간단하게 했고요. 보호하다 할 때 호자도 역시 여기 말씀 원자 대신에 제방변을 썼네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보호하다 할 때 호자는 또 이렇게 써서 약간 좀 통일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천천히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보면서 쓰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사랑 애자입니다. 이 간체자 가운데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자, 간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간화 한자로요. 원래 번체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중간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하니? 이거는 간화 한자 너무 잘못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아이가 아이로 글자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훨씬 간단해졌죠. 그죠? 간단해졌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没有心如何爱?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爱无心, 사랑에 마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 간체자 문제점을 제기한 글들이 꽤 많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아이자를 써놓고 가운데 마음심자를 흐릿하게 지웠어요. 예. 字可以简化, 글자는 줄일 수 있지만 아이 지능 우신, 어떻게 사랑이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화 한자를 만들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글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친할 친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친할 친자를 간체자로 바꾸면서 간화 한자로 바꾸면서 볼견자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不能相见怎能相亲. 자, 서로 만나질 않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고 어떻게 맞선을 보고, 예? 만나질 않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여기도 역시 친할 친자에서 볼견자를 빼버렸다 라고 해서 흐릿하게 써놨는데요. 여기 글자 보면은 字可以简化, 글자는 간략하게 할 수 있어요. 亲人还需要常见. 근데 친한 사람끼리, 가족끼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라는 식으로 지엔자가 빠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부지엔, 친한데 안 만나요. 예, 좀 그렇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예,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 통해 가지고 늘 보고 있으니까 안 만나도 친한 건지, 아무튼 글자의 의미가 이렇게 간화자로 바뀌면서 빠져나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친자 같은 경우는요, 일본 사람들 재미있게 분석을 합니다. 일본어에서 이 친자 같은 경우는 오야라고 읽고요, 부모라는 뜻이 있어요. 왜 부모라는 뜻이 되었느냐? 이 한자 풀이를 갖다가 글자를 이렇게 조각내 가지고 파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예요.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요, 볼견자 보고 있어요. 우리 애가 어디쯤 왔나? 우리 애가 어디 있나? 부모의 마음은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기가 우리 애가 잘 지내는지, 어디 왔는지, 어디 갔는지 이걸 바라본다라고 해서 이 친자가 부모라는 뜻이 됐다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요,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 한자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그 맛배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친이라고 하는 낱말, 일본어에서는 오야라고 읽고 부모라는 뜻이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자식들을 바라본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이한다 라는 거 재미로 하나 알아둡시다. 자, 의라고 하는 대의를 달성한다, 의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원래는 나 아자가 아래에 있고 위에 양자가 있어요. 내가 양을 떠받들듯이, 작은 양 한 마리를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떠받들듯이 지켜야 하는 것이 의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근데 간체자로 바뀌면서 나도 없어지고 양도 없어졌어요. 나와 관련 없는 일이 돼버렸고요, 지켜야 할 양도 없어졌어요. 그래 놓고 그냥 글자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不讲道义因为不管我事.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 글자가 간화 한자로 바뀌면서 이 사회의 이 모습까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다 나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자 만든 거 보면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또 다른 글자 하나 볼까요? 뭐 월간지, 잡지, 학술지 할 때 지자예요. 원래는 말씀은 변했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간화 한자로 바꾸면서 뜻지자 하나만 써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뜻만 있지 그걸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자, 报刊杂志, 무슨 신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거, 有苦情而不能言,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말을 해내지 않습니다. 언론기관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건강한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언론기관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이 간체자가, 또 이 간화 한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꾸 간체자라는 얘기를 툭툭 던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간화 한자, 간체자 그냥 큰 구별 없이 씁니다만 간화 한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导, 영도자, 링다오 할 때 导자예요.
예, 지나는 영도자 수령 뭐 어쩌고 이렇게 북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영도자, 링다오라는 말이 이끌고 가는 리더입니다. 이끌고 가는 리더는 길을 알고 가야 돼요. 올바르게 길을 인도해야 돼요. 근데 위에 길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요, 링다오저 이 우다오 이미 길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 표류하게 되네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한자는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간화 한자를 만들면서 그 의미를 다 실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택하다, 선거할 때 선자입니다. 선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통의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공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공자가 빠져버리고 먼저 선자가 들어왔어요. 그저 앞서가는 사람이 달려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선거가 공통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냥 앞서가는 사람 혼자 가는 대로 선거가 되어버려요. 이거 안 됩니다. 자, 그죠? 예, 如何选择不由得共同决定 공동으로 함께 결정을 해야 됩니다. 而是以部分人优先 일부 사람이 그냥 앞서가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한자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 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네. 재밌게 풀어가는 건데.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고향할 때 향자를 보면은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낭군할 때 낭자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고향에 돌아갔는데 낭군이 없어요. 예, 回望故乡已不见랑. 예, 낭군이 없는 그런 고향입니다. 좀 씁쓸하네요. 그죠? 자, 요거는요.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面对面이라고 하는 국수집이에요. 예, 근데요, 보세요. 얼굴 면자가요. 국수 면자에 간화 한자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인지 국수인지 딱 글자 하나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面对面이라고 이렇게 간화 한자와 이것도 약간 약자인데요. 예, 얼굴로 국수를 맛본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수 가게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面对面이라는 국수 가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面无卖 이 면자가 이렇게 간화 한자로 얼굴 면자로 바뀌면서 보리 맥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곡물이 없어졌어요. 그냥 얼굴이랑 똑같은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수라는 의미도 많이 훼손이 된 거죠. 자, 우리가요 간화 한자 알고 중국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국에서 쓰는 이 정자라고 하는 원래 한자를 공부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많은 어휘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개념 이해가 쉽습니다. 자, 面对面 이런 국수 이외에 밀가루를 만든 거 다 面食, 面이라고 얘기하죠. 중국에 보면 面对面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브랜드 간판도 있습니다. 국수처럼 이렇게 꼬부라지게 면자를 써놨네요. 面对面. 원래는 면대면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요즘 비대면으로 하는데 면대면 수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면대면으로 만나다라고 하는 거에서 얼굴과 국수가 만나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간단하게 글자 하나씩 봅시다. 유, 부, 시, 여유가 있는데요. 여유 여자에서 밥식자를 빼버린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있어야지 여유가 있죠. 이것도 간화자 만들면서 원래는 이 글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 밥식자가 빠져버리니까 여유가 있는데 밥이 없네요. 좀 안타까운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우먼 커칼. 이건 글쎄요 좋은 걸까요? 원래 열 개자가요 이런 식으로 문문자 안에 개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문 없이 그냥 간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열죠? 네, 뭐 그래도 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문 없이도 열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열 개자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안에 것만 취했습니다. 자, 간화 한자 만드는 방법을 보면요, 일부만 취한 것도 있고요, 전체 중에 이 좀 간략하게 바꾼 것도 있고요, 옛날에 사용하던 간체자를 사용한 것도 있고요, 부분만 바꿔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但翅能飞 날개가 하나인데도 날 수 있어요. 이 날비자 보면은요, 원래 요 날개처럼 생긴 요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간화 한자로 쓰면서 하나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았는데 하나의 날개로 날고 있네요. 글쎄요, 균형을 맞춰서 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생산할 때 산자예요. 출산할 때 산자예요. 요 산자인데 낳아야 생산이고 뭔가 이렇게 낳아야 뭐 출산이 되는 건데 막상 날생자가 빠져버렸습니다. 뭐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 한자의 뜻이 좀 많이 훼손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요, 간화 한자를 만들면서 복잡한 부분을 간략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이 또우자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거, 여기도 똑같이 있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한 글자를 이런 식으로 약자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정작 이 글자들은요, 원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려울 난자, 난, 그 다음에 덩,덩小平, 등소평할 때 등자, 그 다음에 관광할 때 관자, 닫개자입니다. 예, 앞에 있는 것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다 달리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을 간략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번체자, 간체자 같이 공부할 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여기서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간체자 말고요, 이 번체자를 먼저 배우고 나면은 이 간화 한자 배우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 배우면서 간화 한자 배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 한국에서 쓰는 정자체를 쓰면서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체자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글자인데 쓰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리, 어디 아니라고 할 때 이 두 글자 똑같은 글자입니다. 약자로 이제 간화한자로 쓸 때는 마을 리자 하나만 쓰죠. 두 개 다 똑같죠. 근데 번체자로 쓸 때는 요거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보세요. 이쪽에 옷의 변이에요. 옷이라고 할 때 이 옷의자로 부스름이 이렇게 씁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옷의자를 여기서는 위아래로 나눠 놨어요. 위쪽에 요거와 아래에 있는 요거를 이으면은 옷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 마을 리자를 껴는 거예요. 결국 요거는 가로로 썼느냐 세로로 썼느냐의 차이지 똑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이체자라고 하면은 같은 의미의 같은 글자인데 모양이 다른 글자입니다. 이런 이체자들이 꽤 많습니다. 요것도요. 꺼우부꺼,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 때 충분하다라는 뜻의 꺼우예요. 여기도 좌우를 서로 바꿔 써놨어요. 이런 식의 이체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요거는 무리군자예요. 쥔이라고 하는 무리군자인데요. 양 옆으로 이렇게 임금군자와 양양자를 써놨고요. 여기는 위아래로 써놨습니다. 한자도요, 똑같은 글자인데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많았어요. 옛날엔 정말 많아가지고 이 진시황이 문자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우리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진시황과 관련된 영화. 거기 보면은 옛날에 한자가 많아서 너무 배우기 힘들어서 한자를 통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체자라고 합니다. 한자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 둘 다 쓰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쓰이는 거 말고요, 한중일 한자가 또 차이가 납니다. 역이라고 할 때요, 서울역, 부산역 할 때 역이에요. 우리는 이런 역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일본어로는 에키라고 발음을 하고 이렇게 쓰죠. 도쿄에키, 뭐 동경역 하는 식으로요. 중국어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는요, 현재 역을 이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라고 했었고 요즘은 짠이라고 하죠.火车站, 车站, 뭐 이런 식으로 정거장이라는 뜻으로 짠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국사 공부하다 보면 역참제라는 게 있었어요. 역참할 때 그 참이 바로 짠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역이라는 낱말을 계속 쓰지만 중국어에는 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참이라는 짠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역이라는 의미의 이 글자도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려워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똑같으면 재미없죠. 다르니까 재밌습니다. 일본어도 한번 배워보시고요. 중국어도 배우면서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다른 거 안 보고 글자만 딱 봤을 때, 글자체, 폰트만 봤을 때, 아, 이거 일본 거다, 중국 거다, 한국 거다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세 가지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 계좌, 징지. 자, 어느 게 한국이고 어느 게 중국이고 어느 게 일본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국에서 쓰는 경제가 첫 번째입니다. 경제라고 씁니다. 징지, 이거는 중국에서 쓰는 간화 한자.
그다음에 요거는 계좌이라고 쓰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예, 물론 일본 폰트도 있어요. 딱 보면 아 이거 일본스럽다. 보통 일식집 간판에 많이 쓰는 그 폰트가 일본에서 많이 쓰는 그런 폰트입니다. 자, 경제라고 하는 낱말도 이렇게 한자가 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근데 대충 보면은 아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눈으로 보고 의미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자, 일본 한자, 중국 한자, 한국 한자의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이 동양 3국에서 여행 다니고 공부하기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 넌센스 퀴즈 몇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나라 한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10개를 한자 한 글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개라는 의미를 한자 한 글자로 쓰세요. 예. 이건 넌센스예요. 10개라는 글자 따로 없습니다. 이 글자를 우리는 10개라고 읽습니다. 좀 전에 나왔었죠? 카이 할 때 카이라는 글자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의 유머 중국어에 많습니다. 예, 앞으로 그 중국어 유머를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말 한자 넌센스 퀴즈 몇 개만 더 볼게요. 마늘 아세요? 이 웅녀가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었죠. 예, 마늘을 한자 한 글자로 쓰면 뭐가 될까요? 마늘을 중국어로 하면 수안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 재미가 없죠. 넌센스 퀴즈는 항상 예상치 못한 그런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마늘을 한 글자로 쓰면 마늘다자가 됩니다. 예, 마늘다인데요. 발음을 들으면은 마늘다 이렇게 들리니까 마늘다가 요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진짜 이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전 시험에 안 냅니다. 예, 시험 볼 때라도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재미로 그냥 한번 웃고 넘기는 걸로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해볼까요? 조용히 해를 한자 한 글자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조용히 해. 자,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하라는 한자 있어요? 글쎄요. 뭐가 조용히 하라는, 침묵할 때 뭐 묵자를 써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재미없습니다. 자, 조용히 해를 한자로 한 글자로 쓰면은 이 글자가 됩니다. 자, 이 글자가 뭐예요? 말마. 야, 말마.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해. 이 얘기죠. 그죠? 말마. 네. 썰렁하죠? 네. 우리 중국어 배우면서 중국어의 썰렁 개그를 한번 섭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를 그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굉장한 실력입니다. 네. 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다. 말마라고 하는 한자도 알아야 되죠. 야, 말도 하지 마. 말마. 라는 말도 알아야 되죠. 그의 조용히 해라는 의미와 통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재워달라고 하지 말고 혼자서 자를 한자 한 글자로 하면은요. 뭐 어린아이들이 뭐 밤에 재워주세요, 자장가 불러주세요 할 때 혼자서 자라는 말 한 글자로, 한자 한 글자로 하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이 글자 어떻게 읽어요? 스스로 자. 스스로 자. 그죠? 원래는 자기, 자신할 때 자입니다만, 우리말로 읽을 때 스스로 자. 뭐 이런 식으로 너 혼자 자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몇 가지 넌센스 퀴즈는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이걸 뭐,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식의 강의했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중국어 강의도 앞으로 또 이런 재미있는 넌센스 한자 퀴즈를 가지고 또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간체자 만든 방법과 한자 넌센스 퀴즈 이런 걸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